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이 28년 동안 숨겨온 독도 관련 문서, 그리고 대마도의 진짜 주인까지 밝혀졌습니다.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 대응도 외교 항의도 없었죠.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다는 뜻이었습니다. 10년간 바다 밑에 센서를 깔고 전 세계에서 역사 자료를 모으고 심지어 일본 외무성 내부 고발자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단 72시간 만에 세계를 뒤흔든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점이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공항은 평온했어요. 뉴스에서도 독도 관련 보도가 거의 없었죠. 미국 방송은 난리였는데 말이에요. 이상했습니다.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았어요. 리치 박사님이시죠? 국방부 연락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검은 승용차를 타고 우리는 서울이 아닌 동해안으로 향했어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포항 앞바다입니다. 특별보고가 준비돼 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군함은 여전히 독도 해역에 있었어요. 48시간째였죠. 그런데 한국 해군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위성으로도 레이더로도요. 저기 한국 해군은 어디 있나요? 연락관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차는 포항 외곽의 한적한 해안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민간인 출입금지 표지판이 보였어요. 군 초소를 3번 지나고 우리는 거대한 철문 앞에 멈췄습니다.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은 지하였습니다. 비탈길을 따라 내려가는데 깊이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한 5분은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멈춘 곳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해군 통합작전사령부 동해기지입니다. 공식적으론 존재하지 않는 곳이죠. 제 눈앞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축구장 3개는 될 것 같은 거대한 지하 공간. 천장까지 이어진 대형 화면들, 수십 명의 분석관들이 실시간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화면 중앙에 떠 있는 입체 지도. 동해 전체가 실시간으로 펼쳐져 있었고 모든 군함의 위치가 파란색 점과 빨간색 점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파란색은 한국, 빨간색은 일본이었어요. 해저 감시 장치 시스템입니다. 2019년부터 만들었어요. 동해 전역에 2,800여 개의 감지 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장성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리치 박사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궁금하셨죠? 왜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지. 네,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일본 군함이 이미 48시간째 독도 해역에 있는데요. 참모 차장이 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빨간 점 3개가 일본 군함입니다. 최신형 구축함 3척이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대응을 안 하시는 겁니까? 박사님, 질문을 바꿔보시죠. 우리가 대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참모 차장이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그러자 입체 지도가 확대됐어요. 일본 군함 주변에 파란색 점이 6개 나타났습니다. 이건 우리 잠수함입니다. 모두 6척. 모두 48시간 전부터 저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본은 모르나요? 당연히 모릅니다. 우리 잠수함은 특수 엔진을 달고 있어요. 20일간 물속에서 소리 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일본 탐지 장비로는 찾을 수가 없죠. 참모 차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일본 군함들이 지금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레이더를 돌리고 탐지 장비를 가동하고 정찰기까지 띄우고 있어요. 그런데 못 찾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죠? 그들이 사용하는 바다 정보의 60% 이상이 우리가 제공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 순간 저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류 정보, 수온 분포, 염분 농도, 해저 지형. 일본 해상자위대가 동해에서 작전하려면 이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누가 만들까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입니다. 설마 제공을 중단했나요? 3월 14일 새벽 4시 30분부로 전면 중단했습니다. 참모 차장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동해에서 앞을 못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든 걸 보고 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침묵한 이유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당황한 게 아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이미 승부를 끝낸 상태였죠. 박사님, 궁금하시죠? 우리가 언제부터 이걸 준비했는지. 참모 차장이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거기엔 10년치 기록이 쌓여 있었어요. 일본의 모든 해양 훈련 기록, 항로 패턴, 작전 계획. 일본은 매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공식 문서에 썼습니다. 17년 동안이요. 국방백서엔 21년 동안 썼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뭘 했을까요? 준비했군요. 네, 조용히, 철저하게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그림이었어요. 박사님, 이제 진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참모 차장이 또 다른 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참모 차장이 저를 작전실 더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양쪽 벽면에 거대한 화면들이 걸려 있었어요. 실시간 위성 영상, 날씨 정보, 군함 위치. 정보의 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의 눈입니다. 문이 열리자 더 큰 공간이 나타났어요. 원형 극장처럼 만들어진 지휘통제실이었습니다. 중앙엔 360도 회전하는 입체 테이블이 있었고 주변엔 30명 정도의 분석관들이 각자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죠. 이건 미국 해군 사령부보다 더 첨단인데요. 제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참모 차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박사님, 미국 해군 시스템을 참고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린 한 단계 더 갔죠. 어떻게요? 미국은 위성과 군함 중심입니다. 우린 거기에 해저 감지망을 추가했어요. 하늘과 바다만이 아니라 바닷속까지 모두 보는 겁니다. 참모 차장이 입체 테이블을 조작했습니다. 동해 바닷속 지형이 3차원으로 펼쳐졌어요. 동해 평균 깊이는 1700m가 넘습니다. 그 깊이에 우리는 소리 감지기, 수온 측정기, 압력 측정기를 깔았어요. 2800여 개 말씀드렸죠? 이게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거미줄처럼 연결됩니다. 감지기 간격은 얼마나 됩니까? 평균 3km 정도입니다. 어떤 잠수함도 우리 모르게 지나갈 수 없어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밀도가 상상 이상이었어요. 이 기술 어디서 개발한 겁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국방과학연구소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했어요. 비용이요? 총 1조 2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국회 승인은요? 비공개 예산입니다. 정보 관련 항목으로 분류돼 있죠. 참모 차장이 다른 화면을 불러왔습니다. 거기엔 한국 해군 군함들의 실시간 위치가 표시돼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위성으로 확인한 위치와 달랐습니다. 이건 뭔가요? 위치가 안 맞는데. 박사님이 보신 건 우리가 보여주는 위치입니다. 가짜 신호요? 위치 조작 기술이죠. 우리 구축함 세척은 지금 박사님 위성의 제주도 남쪽에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실제론 독도 북쪽 25km에 있습니다. 일본 군함을 둘러싼 대형이죠. 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미군도 속은 건가요? 죄송합니다, 박사님. 동맹국이지만 작전 기밀은 별개입니다. 참모 차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2019년 한일 군사정보협정 문제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보는 나눠주는 게 아니라 통제하는 거라는 걸요. 그래서 독자 시스템을 만든 건가요? 내 미군에게 의존하지 않고 일본과도 협력하지 않는 독립적 감시망. 그게 이 시스템의 목표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저기 일본 군함들 움직임이 좀 이상한데요. 어떤 점이요? 레이더 돌리는 패턴이 불규칙합니다. 마치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참모 차장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정확한 관찰입니다. 그들은 지금 길을 잃은 겁니다. 바다 정보 중단 때문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참모 차장이 다른 분석관을 불렀습니다. 김중령, 일본 측 위치 확인 시스템 교란 상황 보여드려. 김중령이라는 젊은 장교가 새 화면을 열었습니다. 일본 군함들은 미국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과 일본 자체 위성항법 시스템을 함께 사용합니다. 그런데 독도 해역은 특수합니다.
어떻게요? 독도 주변 30km는 자기장 이상 지역입니다. 원래 나침반 오차가 큰 곳이죠. 김중령이 잠깐 참모 차장을 봤습니다. 승인을 구하는 눈빛이었어요. 말해도 됩니다. 우리가 전자전 장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성 신호에 아주 미세한 지연을 만드는 거죠. 0.3초 정도인데 빠르게 움직일 때는 위치 오차가 200m까지 벌어집니다. 그게 문제 없나요? 우리 영해 안에서 우리 장비 쓰는 건 당연합니다. 게다가 일본은 지금 우리 영해를 침범한 상태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사님, 이해하세요. 우린 전쟁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땅을 지키려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이 힘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참모 차장이 중앙 대형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못 찾습니다. 우리 잠수함도, 우리 구축함도, 심지어 우리 해안 레이더 위치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모든 걸 알고 있어요. 함장이 누군지, 연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심지어 배 안에 식량이 얼마나 있는지까지요. 하지만 우리 국가정보원 암호 해독팀이 48시간 전에 풀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건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정보전쟁에서의 완전한 우위였습니다. 박사님, 궁금하실 겁니다. 왜 이걸 미국과 나누지 않았냐고. 간단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알리면 일본도 결국 알게 되니까요. 미국과 일본은 동맹이잖아요. 참모 차장의 말이 현실적이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우린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토는 우리가 지킵니다. 그게 독립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한 젊은 분석관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중요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뭔가? 중국 외교부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일본의 독도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참모 차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악성 언행이며 역사 반성이 없다는 증거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주요 포털 사이트들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이 독도 문제에 이렇게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왜 갑자기? 일본 총리가 최근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이 그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독도 카드를 쓴 거죠. 참모 차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북아 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한일 양자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워싱턴에 긴급 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작전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화면을 보고 있으면 현실감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바둑판 같았거든요. 아니, 바둑보다 더 정교한 머리싸움이었죠. 그런데 일본 군함들, 아직도 적이 있네요. 네, 72시간째입니다. 연료는 40% 정도 남았을 거예요. 철수 안 하나요? 할 수 없습니다. 도쿄에서 명령이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때 참모 차장이 들어왔습니다. 리치 박사님, 재미있는 소식 들으실래요? 뭔데요? 일본 방위성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3시간째 진행 중이에요. 무슨 회의인데요? 참모 차장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일본 방위성 내부 문서가 떠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 정보 요원이 도쿄에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합법적으로 얻은 겁니다. 문서 제목은 이랬습니다. 동해 작전 지속 가능성 평가 보고서. 저는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어요. 바다 정보 부족으로 정확한 항로 설정이 불가능했고 한국 군함 위치 파악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었어요. 이 부분 보세요. 잠수함 탐지 성공률 0%라고 돼 있네요. 네, 그들은 우리 잠수함을 단 한 번도 찾지 못했습니다. 김중령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군함의 수중 탐지 장비는 미국제입니다. 성능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동해 바다 특성을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수온층, 해류 방향, 염분 농도. 이런 정보 없이는 제대로 작동 안 해요. 참모 차장이 중앙 대형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박사님, 저 일본 군함들의 움직임을.
화면엔 지난 72시간 동안의 항적이 그려져 있었어요. 궤적이 불규칙했습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느낌이었죠. 정상적인 순찰 패턴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어요. 연료만 낭비하는 거죠. 한국 군함은요? 우린 가장 효율적인 항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연료 효율 95% 수준이에요. 저는 숫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이 유리해지는 구조였어요. 그때 한 분석관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일본 초계기가 독도 상공으로 접근 중입니다. 고도와 속도는? 고도 3000m, 속도 시속 450km. 5분 후 독도 영공 진입 예상됩니다. 참모 차장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우리 전투기는 대기 중입니다. 울산 기지에서 긴급 출격 가능합니다. 출격 준비단, 대기 명령. 중앙 화면에 일본 초계기의 실시간 위치가 표시됐습니다. 독도까지 거리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일본 초계기 고도 상승 중입니다. 7000m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방향은? 북쪽으로 방향 틀었습니다. 독도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참모 차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물러났군요. 왜죠? 우리 전투기를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박사님, 출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레이더에 잡혔다는 신호만 보내면 되거든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실제로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심리적 압박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지난 72시간 동안 일본 초계기는 총 17번 독도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17번 모두 스스로 물러났어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실제 요격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억제력이네요.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한 겁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참모 차장이 새 화면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지난 10년간의 기록이 정리돼 있었어요. 일본은 매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식 외교 문서에 17년, 국방백서에 21년.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뭘 했는지 아세요? 뭘 했는데요? 그들의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화면엔 일본 군함의 모든 움직임이 기록돼 있었어요. 훈련 방식, 항로, 속도, 심지어 함장들의 판단 스타일까지. 우리 인공지능 시스템이 10년치 자료를 학습했어요. 이제 일본 군함이 어떻게 움직일지 90% 이상 정확도로 예측합니다. 참모 차장이 예측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 일본 군함의 향후 24시간 예상 경로가 그려졌어요. 그리고 6시간 후 실제 움직임과 비교했습니다. 일치율 94.7%. 박사님, 이해하시나요? 우리는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할 뿐이죠. 저는 워싱턴에 보낼 보고서를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박사님, 이제 진짜 중요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참모 차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일본이 군사적으로 움직인 건 사실 미끼였어요. 진짜 전쟁은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론전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미 공격을 시작했어요. 오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이거 보셨어요? 김중령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방송 뉴스가 떠 있었어요. 독도 분쟁 격화 한국의 과잉 대응 논란. 저는 화면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이 이상했어요. 기사는 한국이 일본 군함에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본 건 정반대였거든요. 이건 뭔가요? 완전히 왜곡된 내용인데. 일본이 움직였습니다. 외교전이 아니라 여론전으로요. 참모 차장이 상황실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이 총 37개 국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내용은 한국의 공격적 대응에 관한 거예요. 증거는요? 조작된 레이더 자료입니다. 참모 차장이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뉴스였어요. 거기엔 한국 구축함이 일본 군함에 접근하는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요?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실제 영상이 아니에요. 김중령이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보세요. 이 부분 파도 모양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군함 그림자 각도가 태양 위치와 안 맞아요. 전문가가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조작입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모르겠죠. 참모 차장이 국제 여론 동향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독도 분쟁 관련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340만 건 발생했습니다. 그중 68%가 일본 입장을 지지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자동 계정입니다. 컴퓨터로 만든 가짜 계정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내용을 퍼뜨리고 있어요. 이건 사이버 공격입니다. 우리가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국제 여론이 일본 편을 들면 우린 고립될 수 있습니다. 그때 외교부 연락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백악관에서 연락 왔습니다. 한일 양국 자제 촉구 성명 발표 예정이랍니다. 내용은 양측 모두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중단하고 외교적 대화로 해결하라는 내용입니다. 참모 차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양비론이군요. 사실상 일본과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국은 우리 동맹국이지만 동시에 일본과도 동맹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었죠. 박사님, 이해하시죠? 국제 여론이 우리 편이 되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우리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진실입니다. 조작할 수 없는 진실이요. 참모 차장이 다른 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거기엔 외교부 국제법팀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리치 박사님 소개합니다. 장도윤 국장입니다. 중년의 여성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박사님,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증거가 얼마나 있을까요? 장 국장이 거대한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수백 개의 문서가 정리돼 있었어요. 우리가 확보한 역사 자료입니다. 한국 측 자료 238건, 제3국 자료 147건, 그리고 일본 측 자료 89건. 일본 자료요? 네, 일본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문서들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 국장이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한자로 빼곡하게 쓰인 오래된 문서였어요. 이건 1877년 일본 최고 행정기관이 시마네현에 보낸 지령입니다. 그녀가 번역문을 읽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이므로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이게 진짜인가요?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원본이 보관돼 있습니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요. 그럼 왜 일본은 계속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이 문서를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1905년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은 독도를 주인 없는 땅이라며 강제로 자기 땅에 넣었어요. 하지만 28년 전에 자기들 스스로 조선 영토라고 인정한 문서가 있었죠. 장 국장이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우린 일본 내부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장 국장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한 일본인의 사진이 떠 있었어요. 오사와 히로시 전 일본 외무성 과장입니다. 28년간 독도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이죠. 그가 자기들이 문서를 조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일 전 우리 외교부에 직접 연락해왔어요. 양심 선언을 하겠다고요. 왜 그런 걸 고백하는 거죠? 아들이 역사 선생님이랍니다. 거짓을 가르칠 수 없다고 했대요. 언제 공개할 건가요? 72시간 후입니다. 장 국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독도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는 따로 있어요. 대마도입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대마도요? 조선이 대마도를 통제했던 기록이 명확해요. 일본이 독도 카드를 꺼냈으니 우리는 대마도 카드를 꺼낼 겁니다. 저는 워싱턴에 긴급 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동아시아 전체판을 뒤흔들 역사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박사님, 중국이 움직인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장 국장이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25년 11월 중국 외교부가 일본의 독도 주장을 악성 언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일본 총리가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죠. 센카쿠, 대만, 독도, 대마도 이 모든 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이걸 계산하고 있었던 건가요? 우리가 계획한 건 아닙니다. 다만 준비는 했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대응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일본의 도발을 기회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72시간 후 세계가 놀랄 겁니다. 저는 서울 외교부 청사로 이동했습니다. 72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박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장도윤 국장이 저를 지하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엔 역사학자, 국제법 전문가, 외교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테이블 위엔 오래된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전부 대마도 관련 자료인가요? 네, 우리가 10년간 수집한 겁니다. 장 국장이 가장 오래된 문서를 꺼냈습니다. 1443년 개해약조입니다. 조선 세종 때 대마도주와 맺은 조약이죠. 내용을 보시면 문서엔 한자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대마도주는 조선 국왕에게 신하의 예를 올린다. 조선은 대마도에 쌀과 곡식을 공급하고 대마도는 조선 땅처럼 다스린다. 이건 사실상 조선 영토였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400년 넘게 대마도는 조선의 통제 아래 있었어요. 일본 막부보다 조선 조정에 더 의존했죠. 한 역사학자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대마도는 땅이 척박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쌀을 받아야 살 수 있었어요. 대마도주는 해마다 한양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일본 땅이 된 건가요? 1870년대 메이지 유신 때입니다. 일본이 근대국가를 만들면서 대마도를 강제로 편입시켰죠. 조선은 그때 너무 약해서 항의조차 못했습니다. 장 국장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에 대마도가 포함돼 있었어요. 뭐라고요? 미국이 작성한 초안에는 대마도를 한국에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조약에서 빠졌죠. 왜요? 한국전쟁 때문입니다. 1950년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은 일본을 반공기지로 삼아야 했어요. 그래서 대마도 조항을 슬그머니 뺀 겁니다. 저는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자료들을 공개할 건가요? 독도 발표와 함께 할 겁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니까 우리도 역사를 꺼내는 거죠. 그때 한 보좌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일본 대마도에서 긴급 상황 발생했습니다. 뭔데? 대마도 주민들이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관광객 입국 금지에 항의하는 거예요. 장 국장이 화면을 켰습니다. 일본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대마도 주민 수백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손에 든 피켓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 관광객 없이는 못 살아. 도쿄 정부는 대마도를 버렸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경제의 70%가 한국 관광객에게 의존합니다. 그런데 독도 분쟁이 터지면서 한국 관광이 끊긴 거예요. 주민들이 분노한 겁니다. 화면 속 한 대마도 상인이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도쿄보다 부산이 더 가깝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늘 조선과 함께 살았어요. 도쿄 정부는 우리를 정치 도구로 쓰지 마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 주민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건 일본 내부가 갈라지는 건가요? 대마도는 늘 특수한 곳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한국에 더 가깝고 경제적으로 한국에 의존하죠. 도쿄와는 거리가 멀어요. 장 국장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49km, 대마도에서 일본 본토까지 138km. 어디가 더 가까운가요? 역사도 그렇고 지리도 그렇고 대마도는 한국 땅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카드를 꺼내는 겁니다. 독도만 주장하면 방어적으로 보여요. 하지만 대마도까지 거론하면 공격으로 바뀌는군요. 정확합니다. 일본이 독도를 문제 삼으면 우리는 대마도를 문제 삼는 거죠.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선 난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마도를 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독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72시간 후 발표에 이 내용도 들어가나요? 물론입니다. 오사와 시 고백, 독도 역사 자료, 그리고 대마도 문제. 세 개를 한꺼번에 터뜨릴 겁니다. 일본은 독도 하나 건드렸다가 대마도까지 흔들리는 상황을 맞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의 전략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었어요. 역사 전쟁이자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전 세계 200여 개 언론사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미국 언론석에 앉아 있었어요. 무슨 발표가 나올지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단상에 장도윤 국장이 올라왔습니다. 그 옆엔 일본인 한 명이 서 있었어요. 저분이 오사와 씨인가요? 옆자리 기자가 속삭였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표정이 심각해요. 장 국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 오사와 히로시 전 일본 외무성 동북아시아과 과장입니다. 28년간 독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셨죠.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오사와 씨께서 직접 말씀하시겠습니다. 오사와가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28년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1877년 일본 최고 행정기관이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문서가 있다는 걸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문서를 저희는 숨겼습니다. 국립공문서관 보관 목록에서 삭제하고 연구자들이 찾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일부 문서는 복사본을 만들어서 원본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기자들이 숨죽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냐고요? 상부 지시였습니다. 독도를 포기하면 센카쿠도 쿠릴도 다 잃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오사와가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독도는 정말 우리 땅이에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에게 거짓을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사와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1877년 태정관 지령 원본, 외무성 내부 회의록, 문서 조작 지시서. 모두 28년간 제가 직접 다룬 자료들입니다. 장 국장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문서들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실입니다. 일본 정부 스스로 1877년에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1905년 러일 전쟁 때 몰래 자기 땅에 넣었죠. 회의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마도를 한국에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자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미국이 작성한 초안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쟁 때문에 최종 조약에서 빠졌죠. 역사적으로 대마도는 400년 넘게 조선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개해약조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1443년 조선 세종대왕과 대마도주가 맺은 조약입니다. 대마도주는 조선 국왕에게 신하의 예를 올렸어요. 이건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우리는 묻겠습니다. 대마도는 누구 땅입니까? 장 국장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오늘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대마도의 역사적 지위에 대한 국제 논의를 요청합니다. 유엔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것입니다. 회의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이 일어나 질문을 쏟아냈어요.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일본이 독도를 문제 삼으니 우리도 역사를 정리하자는 거죠. 그때 일본 기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도발입니다. 국제 분쟁을 일으키려는 겁니까? 장 국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도발은 일본이 먼저 했습니다. 17년 동안 외교청서에 21년 동안 국방백서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적었죠. 우리는 그저 역사적 사실로 대응하는 겁니다. 오사와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일본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마세요.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발표가 세계를 바꿀 거라는 걸요. 기자회견이 끝난 지 5시간 만에 전 세계가 들끓었습니다. 저는 국무부 상황실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리치, 상황이 심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패닉 상태예요. 국무장관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도쿄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8.3% 떨어졌어요. 하루 만에 43조 엔이 증발했습니다. 일본 총리실 앞엔 시위대가 몰렸고요. 화면을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수천 명의 일본 시민들이 총리 관저 앞에 모여 있었어요. 진실을 밝혀라. 국민을 속인 정부는 물러가라. 오사와는 영웅이다. 일본 국내 여론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오사와 씨 고백이 결정타였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폭로를 시작했어요. 28년간 정부가 문서를 숨겼다는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외교부로 다시 갔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사님, 일본 주요 신문사들이 사설을 냈습니다. 한 직원이 번역문을 보여줬습니다. 아사히 신문 정부는 국민에게 사죄하라. 28년간의 거짓말은 용서받을 수 없다. 마이니치 신문 독도는 한국 땅이다. 이제라도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 요미우리 신문 외교 참사다. 총리는 책임지고 물러나라. 심지어 보수 성향의 신문들까지 정부를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내부가 완전히 갈라졌네요. 네, SNS도 난리입니다. 일본 젊은 세대들이 우리 정부가 거짓말쟁이였다며 분노하고 있어요. 그때 긴급 뉴스가 떴습니다. 오후 5시 일본 총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옆에는 외무장관과 관방장관이 서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총리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부가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1877년 태정관 지령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아예 숨긴 거잖아. 외교부 직원들이 소리쳤습니다. 오사와 히로시 전 과장의 증언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외무성 내부 조사를 즉각 시작하겠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대마도 문제도 역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1443년 개해약조를 비롯한 역사 자료를 함께 연구하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뉴스가 떴습니다. 중국 외교부 긴급 성명 발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이며 일본은 과거 침략 역사를 반성해야 합니다. 일본이 영토 문제를 왜곡하는 것은 동아시아 평화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센카쿠 열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받을 수 없습니다. 중국이 완전히 한국 편을 든 거네요. 일본이 대만 문제에 개입했으니까요. 중국은 이 기회에 일본을 완전히 압박하는 겁니다. 연달아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동남아 국가들, 한국 지지 성명 발표 상황이 급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오전 10시, 백악관 저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직원들도 모두 모여 있었어요. 미국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대통령이 준비된 원고를 펼쳤습니다. 미국은 역사적 사실을 존중합니다. 지난 72시간 동안 우리 국무부와 국방부는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을 비롯한 관련 문서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역사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독도를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 인정합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결정입니다. 회의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외교부 직원들이 서로 껴안았어요. 몇몇은 울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1443년 개해약조를 비롯한 역사 자료들을 보면 대마도가 조선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는 증거가 충분합니다. 미국은 이를 역사적으로 논란이 있는 지역으로 인정하며 한일 양국의 공정한 역사 검토를 지지합니다. 10년을 준비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15년부터 우리는 이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해저 센서, 역사 자료, 일본 내부 증언. 하나도 쉬운 게 없었어요. 참모 차장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국장님. 그날 오후 연쇄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오후 2시 유럽연합 공식 성명.
이유는 미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합니다. 영국 외무부 성명. 역사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호주, 캐나다 동조.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합니다. 인도 외교부. 역사적 사실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국은 한국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일본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도쿄발 뉴스를 봤습니다. 일본 총리실 앞 시위는 더 커졌습니다. 이제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총리는 사퇴하라. 국민을 속인 정부는 필요 없다. 한국에 사과하라. 일본 여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의원 30명이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어요. 이건 일본 정부가 무너지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거짓 위에 세운 건물은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일본이 진실 위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그 불빛 하나하나에 10년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 압박이 아닌 역사적 진실로, 즉흥적 대응이 아닌 10년 준비로 승리했다. 이것이 21세기 영토 분쟁의 새로운 모델이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대마도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단 고문 자격으로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전 세계 193개 회원국이 이 회의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한국 대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외교부 장관이었어요.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님들, 우리는 오늘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1877년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문서는 1877년 3월 29일 일본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이 시마네현에 보낸 공식 지령입니다. 한국 장관이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이므로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이것은 일본 정부 스스로 작성한 공식 문서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28년간 일본 외무성에서 근무한 오사와 히로시 전 과장이 증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서의 존재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숨겼습니다. 심지어 보관 목록에서 삭제하고 연구자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스크린에 오사와의 기자회견 영상이 나왔습니다. 저는 28년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실효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일본 대표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회의장 모두가 그를 봤습니다. 의장님, 일본 정부는 1877년 태정관 지령을 인정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이 문서는 실제하며 당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본 대표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인정합니다. 과거 우리 정부가 이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 국민과 국제사회에 사과드립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중국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중국은 역사적 진실이 밝혀진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중국 대표가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마도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443년 개해약조는 명백한 역사적 증거입니다. 400년 넘게 대마도는 조선의 영향권 아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제학술 연구를 제안합니다. 러시아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역사적 진실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러시아는 대마도의 지위에 대한 공정한 역사 검토를 지지합니다. 영국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영국도 같은 입장입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에 대마도 반환 조항이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미국 대표가 마지막으로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하며 대마도 문제는 한일, 양국 간 진지한 역사적 대화를 통해 풀어가길 바랍니다. 미국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 그것이 21세기 국제 질서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오사와 히로시 씨가 보여준 양심의 용기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의장이 결의안을 낭독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유엔이 공식 인정합니다. 둘째, 대마도의 역사적 지위에 대해 한일 양국의 학술적 공동 연구를 권고하며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의 자문 관할을 인정합니다. 셋째, 오사와 히로시 씨의 양심적 증언을 높이 평가하며 역사적 진실 규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합니다. 넷째, 동아시아 영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며 모든 당사국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합니다. 본 결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개 이사국 중 14개국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은 기권했어요. 반대표는 없었습니다. 본 결의안은 통과되었습니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대표단이 서로 껴안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진 분쟁이 마침내 끝난 겁니다. 일주일 후 저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독도 방문이었습니다. 저는 울릉도에서 헬리콥터를 탔습니다. 동해 바다를 가로질러 20분을 날아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독도가 보였습니다. 동도와 서도 두 개의 작은 섬. 하지만 그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헬리콥터가 동도에 착륙했습니다. 장도윤 국장과 참모차장이 함께 있었어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 국장이 물었습니다. 놀랍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했을 줄 몰랐어요. 10년 걸렸습니다. 그녀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015년 우리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일본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대신 철저하게 준비하기로. 해저 센서 네트워크부터 시작했습니다. 참모차장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2847개 센서를 5년에 걸쳐 설치했어요. 동시에 역사 자료를 전 세계에서 수집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영국. 238건의 한국 자료, 147건의 제3국 자료, 89건의 일본 자료. 오사와 씨는 어떻게 만났나요? 그분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장 국장이 대답했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익명으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저는 일본 외무성 직원입니다. 정부가 문서를 숨기고 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죠. 하지만 그분이 보낸 자료를 보고 진짜라는 걸 알았습니다. 3년이나 설득했나요?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보호하는 게 먼저였어요. 일본 정보기관이 눈치채면 위험했으니까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독도 동도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엔 새로운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진실은 준비된 자의 무기다. 유엔 공식 인정 72시간의 침묵 10년의 준비장 국장이 조용히 기념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박사님, 미국에 돌아가시면 한 가지만 전해주세요. 뭔가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진실만은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준비하는 나라는 결국 이긴다고요. 참모차장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대신 센서를 깔고 자료를 모으고 증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스스로 도발하게 만들었죠. 일부러 기다린 건가요? 네,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공격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먼저 도발하면 우리는 정당방위가 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독도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섬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섬이었습니다. 면적도 얼마 안 됐어요. 하지만 이 섬을 지키기 위해 10년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센서를 설치한 엔지니어들. 전 세계를 돌며 자료를 모은 역사학자들. 3년간 오사와 씨를 보호하고 설득한 외교관들. 72시간 동안 긴장 속에서 상황을 지켜본 군인들. 그들 모두가 이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서울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정보력이 군사력을 이긴다. 해저 센서 2847개가 만든 완벽한 감시망. 일본 군함의 94.7% 예측 정확도. 정보 통제를 통한 심리전 승리.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 1877년 태정관 지령의 재발견. 오사와 히로시의 양심적 증언. 28년 조작의 붕괴. 준비가 즉흥을 이긴다.
10년간의 체계적 준비. 역사자료 수집 474건. 국제 여론 관리 전략. 결론 한국은 군사력이 아닌 정보력으로, 외교 압박이 아닌 역사적 진실로, 즉흥적 대응이 아닌 10년 준비로 승리했다. 이것이 21세기 국제 분쟁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대마도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6개월 내 출범 예정이며 국제사법재판소의 자문 관할이 인정되었다. 400년 조선 영향권 아래 있던 대마도의 지위가 재검토될 것이다. 보고서를 보내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에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사람들, 진실을 믿은 사람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긴 게 아니라 진실이 이긴 거라는 걸요. 거짓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영원합니다. 72시간의 침묵. 그 침묵 뒤에 숨겨진 10년의 준비.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진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기적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불꽃 하나라도 남겼다면 함께합니다 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글자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